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지난 22일 기아은행 김호철 감독은 자진 사퇴를 발표하며 여자배구 코트를 떠났습니다. 지난 4시즌 동안 기업은행을 지휘하며 팬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았고 구단에서도 FA 시즌 때마다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에 김호철 감독의 사퇴는 큰 실망과 더불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선수 시절 레전드였던 스타 플레이어로 남자 배구를 거쳐 여자 배구까지 약 50년간 우리나라 배구판을 선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호철 감독의 사퇴가 현재 여자 배구판에 던진 메시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여자 배구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021년 12월 기업은행의 내용으로 중도 부임했던 김호철 감독은 남자 배구판에서는 잔뼈가 굵었지만 여자 배구판에서는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남자 배구 감독 시절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잡음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예민한 여자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수뇌부는 김호철 감독의 선수 시절과 남자 배구 감독 시절 이뤘던 과거의 영광에 연연한 믿음을 갖고 김호철 감독에게 기회를 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시즌 사태를 잘 수습하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5승 1패를 기록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며 믿음을 이어갔지만 이후 잘못된 용병 선택, 세터 육성 실패, 하락세 선수들의 고액 FA 계약 등 안 좋은 선택만 계속하면서 최종 성적 6위, 5위, 4위 이렇게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올 시즌 우승 후보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박살내고 9연패의 늪에 빠지며 사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간 배구도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감독 중에 한 명이 김호철 감독인데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을 짚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호철 감독은 팀 전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배구를 보여줬고 약한 부분을 땜빵해서 궁여지책으로 꾸역꾸역 일단 오늘만 넘기자식의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호철 표 기업은행의 배구는 마치 4년 동안 재방송을 틀어놓은 것과 같이 비슷했습니다. 항상 세터가 못해서 주전 세터가 오락가락이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아시아 쿼터를 세터로 쓰면서 나머지 공격력 감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아시아 쿼터들이 용병을 도와 득점에 가담했을 때 기업은행은 토스를 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선수 몰빵 형태의 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베크롬비아 빅토리아의 부담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렇다고 국내 선수들이 성장해 아웃사이드 히터에서 도와주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다 바쳐 1대1 코칭을 해준 김하경 세터는 지금까지도 주전급에 못 미치는 토스웍을 보여줬고 단 한 명의 세터도 키워내지 못했으며 김호철 감독 아래서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선수들은 대부분 성장하지 못했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락했습니다. 기업은행의 배구는 모든 구단 중에 가장 단순하고 구식의 배구였습니다. 7개 구단 중 오픈 공격이 가장 많고 패턴 플레이의 종류가 가장 적으며 선수 기용도 고참 위주, 서열 위주로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팀들은 기업은행의 외국인 선수만 봉쇄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었고 긴 시간 동안 팀의 성장이 아닌 팀의 하락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FA 계약은 하락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는데 김희진의 재계약을 시작으로 나이로 인해서 폼이 급락 중이었던 황민경을 4억 5천에 부상으로 예전 기량이 안 나와서 수비 원툴로 바뀐 모습을 모두가 인지했던 이소영을 7억에 계약하면서 셀러리 캡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팀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팀 셀러리 캡의 거의 40%에 가까운 지분을 차지했지만 활약도는 매우 떨어졌고 나머지 저연봉 선수들이 오히려 나아 보일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팀의 리시브가 약점이라는 단편적인 이유로 나이가 30을 넘긴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를 집까지 찾아가서 영입한 것 자체가 김호철 감독이 큰 숲을 보지 못한 선택이었고 비슷한 컬러를 가진 두 명에게 저 거액을 안겨준 것 자체가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않는 경영 방식입니다. 이런 안 좋은 선택들이 쌓이다 보니 팀이 점점 골물 수밖에 없었고 올 시즌 역시 최상급 리베로 임명옥을 영입하면서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는 스쿼드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앞서 언급한 이소영은 부상으로 팀을 떠났고 황민경은 없는 게 나은 선수가 되면서 다시 한번 팀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본 결론은 김호철 감독은 팀을 발전시키지 못한 실패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김호철 감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지도 방식입니다. 1970년대에 배구를 해왔고 8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선수가 지금 2025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근거로 하는 지도 방식이 몸에 배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배구가 도입되기 전인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먹힐 수 있었고 본인이 속해 있던 남자배구판이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흐름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배구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고 노력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점차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0년대 느린 가사의 발라드를 좋아했던 세대의 중년 남자가 요즘 영어와 한글이 뒤섞인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가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과거 세대의 사람이 현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따라가야 겨우겨우 이해할 수준이 됩니다. 과연 김호철 감독은 애초에 근본부터 다른 성별인 여자 배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고 현대 배구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한 정성을 얼마나 들였을까요?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호철 감독이 해왔던 수많은 작전 타임에서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고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움직임 또한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훈련 이외의 시간에서는 좋은 아빠 같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행위가 경기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요즘 배구는 예전보다 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고 상대 선수들의 특징도 변화하기 때문에 오프시즌부터 세밀하게 전술 전략에 대한 상황 인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죠. 배구라는 수단에서 상황 훈련 인식이 잘 된 팀이 좋은 장면을 많이 창출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대별 상황별로 반복해서 학습이 되어야 경기장에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것은 감독 본인이 주도하든지 아니면 수석 코치가 주도해서 매 경기 철저하게 예습 복습을 하고 영상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복귀를 한 시즌 동안 반복해야 하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젊다고 해도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김호철 감독이 이 과정을 거쳤을까요? 단언하는데 안 했을 것입니다.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는 지도를 했겠죠. 이것이 김호철 감독이 실패한 이유이고 다른 실패한 감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업은행은 앞으로 어떤 감독을 선임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자 배구만 했던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남자 배구는 여자 배구에 비해서 신체적인 강함, 즉 물리력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더 높은 데서 강하게 때리는 선수가 있는 팀이 이깁니다. 물론 여자 배구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배구는 대부분의 선수가 다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술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신체적 물리력의 한계를 이해하고 전술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 배구 선수 출신들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예전에 내 동료들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됐는데, 이런 기억 발상식 사고는 여자 배구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배구를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시행착오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여자 선수들에 대한 공감대와 동기부여, 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심리, 여자 선수들끼리의 네트워킹과 팀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남자들은 그 시간이 여자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공부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기반으로는 현대배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 현대배구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익숙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술 전략을 메이킹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열정 에너지와 시간 투자는 필수겠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최근에 유럽에서는 비선수 출신의 감독들이 세계 명장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여자배구 대표팀을 올림픽 4강으로 이끈 스테파노 라바니니 감독은 비선 출신으로 유소년 코치부터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며 15년에 걸쳐 하브리그 코치와 감독을 경험했고 결국 현재 세계 최고의 팀에서 감독직을 하고 있죠. 또한 이탈리아 최강팀 이모코와 터키 대표팀을 맡으며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뽑히는 산타렐리 감독 역시 2부 리그만 전전했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지만 일찌감치 코치로 전향해서 경험을 쌓았고 10년간 코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타 플레이어여서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것이 아니라 선수로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공부해서 더 좋은 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업적보다는 현재 이 사람이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지고 판을 짤 수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고 선수들에게 적용시키고 그에 맞는 훈련법을 만드는 그 일은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유교 문화에 절어있는 사람은 필요해야 합니다. 군대식 서열배구, 연봉순, 짬순, 출전은 최악의 팀을 만드는 근간입니다. 이런 서열 중심 사고방식은 팀의 유연성을 해치고 선수들의 개성과 성장을 해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스포츠계는 거의 군대식 문화가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문화에 절어있는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그 행태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서양은 다릅니다. 오직 실력순이고 나이가 어려도 실력이 좋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연봉이 오르고 서열이 올라갑니다. 실력이 있으니 어려도 모두가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정착됩니다. 그래야 팀에 잘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흐르고 계파 갈등이 생기지 않으며 잘못된 연봉 협상이나 라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려면 일단 과거 남자 배구 출신의 올드맨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여자 배구 경험이 있는 외국인 감독, 빅리그에서 데려올 수 없다면 유럽 중위권 또는 미국 NCAA에서 성과를 낸 열정있고 유능한 감독, 이런 유형을 찾아야 하고 국내에서 찾는다면 나이가 젊고 현대 배구에 대한 트렌드를 학습해온 눈과 귀가 열린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3명입니다. 일본의 스피드 배구를 완성시켜서 VNL 준우승을 이룬 전 일본 여자 국가대표 감독 마사요시 마나베, NCAA 디비전 1 최강인 네브래스카 대학교를 20년 이상 이끌고 작년에 은퇴한 존 쿡, 그리고 국내 지도자 중에서는 젊고 코치 경험이 있으며 여자 선수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에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이숙자 해설위원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V리그의 발전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우철 감독의 사퇴로 인해 짚어봐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남자 배구판에서 흘러오는 지도자라는 고인물 형태의 여자 배구 감독 선임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꼭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잊지 마시고 저는 배구도사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